오전장 흐름을 정리하고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마련해 보시죠. 시장의 중심 박예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전후로 발표되는 이 FOMC를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에는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도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스쿨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그래도 오전에 한때 코스피가 파란불을 켜내기는 했었는데 현재는 다시금 그래도 강보합권까지는 돌려낸 모습이고요. 오늘은 또 다행히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의 흐름은 좀 어땠다고 보실까요? 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 중심의 일단 일부 상승세가 좀 되돌린 모습 보였죠. 2거래일권 정도 조정이 있었고 오늘 시초에는 원익 IPS를 좀 비롯해서 대체적으로 좀 단기적인 조정을 좀 받았던 시총 상위단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이 반등했는데 현재 기점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인 반등이 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좀 상승 전환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BL 바이오가 1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D&D 파마텍이 17%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한 4%대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지금 반도체 투톱에 좀 집중이 됐던 수급 쏠림 현상들이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반등을 동반하면서 오늘은 대형주 중심에서 쉬어가는 양상이 좀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의 반등 부분들은 그동안 좀 눌려있던 제약바이오 섹터 중심의 반등이 어느 정도 좀 회복해주면서 시장의 수급을 반영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확실히 그동안에 정말로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었던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모처럼 반가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후장에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이렇게 오전장의 흐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투자 스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투자스쿨 학습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해 보시죠. 네,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2차 전지주에는 위기일까 기회일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선행학습으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네, 우선 시장의 변동성을 한번 진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가 오늘 장중에 7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8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5일부터 급등락을 정말 반복해 나가던 이 검은 금요일을 이후로 급등락을 반복해 가던 시점에는 무려 이 변동성 지수가 90선까지 달하면서 상당히 극한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 들어서는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정상 수준으로 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에 대해서 과도한 쏠림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원유 생산 시설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통화정책 또한 속도의 문제이지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일각에서는 랠리 이후에 8월 말에서 9월 초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저부담과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변동성 장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건데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역금융 장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특히나 코스피가 11,000선 이상까지 올라간 시점에 에서는 이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 베타를 축소하고 방어주와 배당주의 비중을 확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이후에는 업사이드 포텐셜보다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경계하면서 미국의 재무제표 축소와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AI 산업 사이클이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도 함께 주의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어느 섹터로 눈을 돌려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오늘 대표님께서 가져오신 2차 전지 업종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자면 증권가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점진적인 회복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했는데요. 최근에 K배터리의 주가 하락은 역시나 반도체 포모에 따른 수급의 문제일 뿐 펀더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7년부터는 산업가속화법과 특정국가 의존도 제한법이 국내 3사의 구조적인 점유율을 상승시키는 확실한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올해는 2차 전지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시작할 것이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이익 성장기에 다시 한번 진입할 것이라면서 2차 전지 업종을 두고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선행학습으로 변동성 장세 그리고 그 안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강의로도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우선 1교시 투자 포인트 알려주실까요? 네, 2차 전지 셀메이커사 그리고 소재사의 수급 동향이라는 주제를 선정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이 소재보다는 셀업체에 주목하자라는 목소리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수급적인 면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아시는 것처럼 6월 수급 변동이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와 코스닥 굉장히 좀 단기적인 조정폭들이 좀 확대됐고요. 이 부분은 이러한 리스크가 다시금 좀 부각됐던 원인에서 성장주 중심의 밸류 부담이 본격적으로는 2차 전지 섹터에 큰 이슈 반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을 좀 더 반영시키는 좀 계기가 좀 됐는데 일단 6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기준에서 수익률이 한 0.7%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3.1%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의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률이 더 낮았습니다. 다른 종목군들이 지수 수익률 대비해서 거의 근접하거나 소폭의 하락과는 좀 대비되게 오히려 2차 전지 섹터 중심에서는 지수의 수익률 대비해서는 그 낙폭이 좀 더 확대됐다는 점들이 확인이 됐고요. 셀메이커 기업들의 6월 현재 수익률을 보면 삼성 SDI가 19%로 이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LG에너지 솔루션이 9.9포인트, SK이노베이션이 6.9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양극 소재사들 중에서도 일단 비슷한 유형의 하락폭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피챔, LNF 같은 양극 소재 빅3 기업들이 모두 15%대 좀 하락을 했다는 점에서 해당되는 어떤 이슈에 따른 영향이 오히려 2차 전지 셀사 내지는 양극 소재사들의 낙폭을 좀 키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인해서 성장주에 대한 밸류 요건들이 크게 좀 완화됐고 해당되는 가격 조정 부분들이 상당히 선반영됐다는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여기 기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들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5월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됐던 셀 출하량에 대한 증가 부분 반대로 양극재 수출 데이터의 경우에는 4월 대비해서 이제 5월 달이 좀 감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희비가 좀 엇갈렸던 요인들이 오히려 좀 수급의 어떤 기대감을 좀 낮추는 배경이 좀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월 수출 데이터에 대한 기조가 4월과 5월의 연속성 있는 흐름에서 감안해 보면 그래도 좀 양호한 지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은 6월 전체 수출 데이터에 대한 요하에 따라서 오히려 단기 하락분을 오히려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좀 기회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지수와 비교를 하더라도 낙폭이 과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6월의 수출 지표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전환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교시 투자 포인트도 알려주실까요? 네, 4월과 5월 수출 데이터로 확인된 2분기 전망이라는 주제를 선택해봤습니다. 네, 앞서서도 수출 데이터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네, 일단 2분기 실적 기초 데이터로 좀 확인됐던 부분들이 4월까지 5월, 6월까지 이어지는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그 증가 여부에 따라서 사실 전반적인 실적 개선 여부가 추정이 좀 될 텐데 일단 양극재 수출 데이터의 출하량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3월 대비해서 4월에 월간 데이터도 좋았고 전체 수출 출하량도 좋았지만 수출 단가가 좀 높아졌던 측면들이 판가 개선의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반대로 4월 달에 이 셀 업체들의 출하량들이 굉장히 좀 낮았는데 이 부분은 전기차 캐즘의 영향도 있었지만 ESS 비중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진 ESS 배터리향 공급 물량들은 현지 생산에 대한 비중이 더 높죠. 아무래도 미국의 경우에는
AMPC 세액공제 요건도 있고 오히려 좀 직납의 요건들을 고려할 때 국내보다는 이제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비중이 늘었다. 그렇다면 이제 수출 데이터의 총량이 ESS 부분에서 감소는 맞지만 전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여는 오히려 좀 증가된 부분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업체 실적 훼손 부분들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보다는 ESS 부분에 대한 성과 관점에서 오히려 회복 기조를 좀 뚜렷하게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이제 5월 수출 데이터인데 양극재 부분이 4월 대비해서도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좀 감소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셀업체가 5월 수출 데이터에서 오히려 전기차량 배터리에 대한 출하량들이 증가했고 이 요인은 뭐 테슬라의 최근의 인도량 상향 부분들,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성장 기조가 이번 2분기에도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 전체적인 어떤 연동 효과 안에서 셀 출하량들을 조금 더 상향시키는 좀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ESS 부분에 대해서는 양극 소재사의 이제 ESS 출하량 부분들이 좀 감소했지만 수출 단가가 많이 빠진 것이 아니라 뭐 대체적으로 한 0.5포인트, 4월 대비해서 0.5포인트 정도 감소했다는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판가의 훼손들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4월과 5월 데이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판가가 좀 좋았기 때문에 이 기조가 좀 6월 달까지 좀 이어진다면 일부 5월 달에 감소됐던 출하량 영향들을 충분히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이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관건은 이제 북미양 ESS 수출 연동 성과가 과연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그 출하 비중들이 좀 증가했는가 그 수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수출 데이터에서는 뭐 현지 생산 분량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출하량들이 합산되지 않다 보니까 이 데이터는 아무래도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을 통해서 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5월 기점에서 셀 출하량에 대한 비중들이 높아지면서 북미 생산 비중이 더 증가했다면 우리가 좀 기대했던 1분기 실적 저점 이후에 2분기 실적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2차 전지 업종을 들여다보면 꾸준히 ESS라는 키워드가 핵심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ESS의 2분기 실적 기여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에 따라서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는 회복에 대해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교시와 2교시를 아우르는 원포인트 알려주실까요? 네, 2차 전지주의 반등은 2분기 실적으로부터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전기차 캐즘의 장기화 부분들 우리가 지금 익히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큰 폭의 영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감소는 맞지만 완만한 감소에서 더 낙폭을 좀 키우는 감소 형태는 좀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제 작년 이 3분기 기점에서 미국의 전기차 인센티브가 좀 폐지가 되면서 그 영향들이 오히려 이제 북미 시장의 회복률을 좀 둔화시켰던 배경.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이 내수의 침투율이 이번 1분기 이후부터는 좀 제한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많은 양의 전기차가 좀 공급이 되면서 현재는 그 성장 기조가 다소 좀 둔화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뭐 비중국 향들을 좀 제외하고는 뭐 유럽의 성장 기조가 작년부터 이제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의 연속성 있는 성장 기조가 좀 뚜렷하다는 점들을 좀 기대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의 이제 IAA 정책이죠. 그러니까 산업 가속화법인데 유럽의 역내 생산에 대한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35%, 단계별로는 한 50%대까지 좀 상향된다면 외국산 이 소재라든가 배터리의 유입률을 차단시키면서 오히려 유럽 안에서 만들어진 배터리, 여기에 연동되고 있는 소재사들이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뭐 유럽의 현지 생산 시설 좀 보유하고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의 경우에는 이점을 좀 갖게 되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이 이제 헝가리 양극재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향 집중도가 좀 높아진다는 것은 성장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실적 개선에 상당한 좀 기여가 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본격적인 수익성 회복 부분들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출하량 상향과 함께 ESS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성 방어 효과가 같이 좀 병행되는 구간에서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 장세 속에서 2차 전지는 과연 위기일 것인가 기회일 것인가를 주제로 대표님의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오늘도 성적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 5등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4등은 삼성 SDI 그리고 5등은 에코프로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앞서서도 이 헝가리 공장에 대해서 에코프로 BM을 들어서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에코프로 형제주 그리고 삼성 SDI까지 투자 포인트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공교롭게도 지금 양극재 소재사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 회복세가 좀 더딘 느낌이 아무래도 이제 잘 갔던 리튬 가격이 킬로당 200원 돌파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일시적인 가격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큰 폭으로 빠지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상단 대비해서 조금 떨어진 수준, 킬로당 뭐 172위안에서 180위안 기조로 좀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가가 더 오르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코프로를 봐야 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제 리튬 가격이 하방보다는 상방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흐름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7월에 이제 코스닥 승강제를 좀 앞두고 있죠. 시총 상위단 종목들에 대한 수급 여건들이 크게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좀 해준다면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이점과 더불어서 패시브 수급에 대한 유입 그리고 실적 개선이라는 키워드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좀 주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한 좀 기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삼성 SDI가 이제 4위 종목인데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 셀사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낙폭을 좀 키웠죠. 기술 프리미엄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지금 4월기쯤에서 좀 강했는데 사실 이전 상승분을 모두 다 되돌린 형국은 좀 아니지만 중기 추세 구간이었던 55만 원대를 좀 이탈한 부분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파일럿 생산에 대한 의미를 좀 넘어서 구체적인 양산된 계획들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독일 쪽에 완성차 업체들과에 대한 집중도 여기서 이제 안정적인 장기 수주 계약 안에서는 오히려 이제 유럽의 역내 생산 비중에 대한 효과를 같이 좀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 SDI는 이제 고부가 배터리에 대한 선점, 그다음에 여기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기술 프리미엄에 대한 강점이 오히려 좀 향후에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수급이 전환되는 시점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부각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리튬 가격이 상방을 향하고 있고 특히나 또 코스닥 내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이니만큼 이 코스닥 정책에 대해서도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4등 종목이었던 삼성 SDI 역시나 고부가 배터리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4등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3등 종목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LNF를 가져와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LNF도 LFP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사실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는 가장 수급의 탄력도가 좀 좋았고요. 역시나 이제 삼성 SDI와 좀 비슷한 유형에서 수급 장기 추세에서 중기 추세 구간 좀 이탈된 이후에 최근에 좀 반등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추세는 회복을 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 2분기 데이터에서 일단 테슬라의 전반적인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완화된 점, 그 1분기보다는 2분기에 그 인도량들이 좀 더 증가된 요인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글로벌 판매량들이 좀 집계가 좀 되지 않았지만 중국 내 출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4월과 5월 데이터가 굉장히 증가폭이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조가 유럽 시장에도 유사한 흐름들 좀 보여준다면 우리가 좀 예상했던 이 테슬라 중심의 어떤 이 전기차 판매량의 이제 수요 회복 부분은 LNF의 상당한 좀 실적 가시성을 좀 연동시킬 수 있는 구조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하반기 유럽산 모델 Y를 이제 생산 캐파 한 20% 정도를 이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모델 Y 생산 캐파를 20% 정도 좀 상향하게 된다면 현지 생산에 대한 어떤 이점들을 좀 부각시킬 수 있겠고요. 최근에 유럽 시장에 대한 성장 기조가 좀 뚜렷하다 보니까 이 기조가 테슬라의 전반적인 차량 인도량을 상회시키면서 여기에 연동되고 있는 LNF의 어떤 이 매출 구조 부분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실적 개선 관점에서도 상당한 좀 기대 요인들을 줄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ESS양 LFP 배터리에 관련된 수요 확장 기조도 일단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가격적인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이 차량 판매량이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이제는 오랜만에 또 다시 한번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또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지어서 본다면 LNF 역시나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2등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등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5등 에코프로와도 상당히 이렇게 격차를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2등 종목인 이유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20만 원대를 하회하면 에코프로 BM은 굉장히 좀 낮아진 주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뭐 LNF도 가격이 많이 빠졌지만 에코프로 BM이 상승폭에 비해서는 거의 뭐 낙폭은 더 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저가 매수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기대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고 지금 추세 구간에서도 중기 추세 구간이었던 17만 9천 원대에서에 대한 주가가 현재 좀 횡보하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 큰 폭의 반등이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일단 코스닥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수급 전환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 구간, 더군다나 이제 5월달 양극재 수출 데이터는 좀 안 좋았지만 6월에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들, 그리고 이런 기점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1분기에는 리튬 가격이 올라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이익으로 좀 잡히면서 재무구조를 좀 개선시켰던 효과가 좀 있었지만 이번 2분기 실적은 본업, 즉 출하량이 증가됐고 수출 단가에 대한 어떤 영향이 같이 좀 부각되면서 실적 개선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주가의 어떤 상방 가치를 좀 더 이끌 수 있다는 관점에서 2위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역시나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정말 충분하다, 저가 매수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2등 종목까지 알아봤는데 에코프로 형제와 또 굵직한 삼성 SDI까지 모두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과연 1등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힌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ESS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힌트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확실히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이 종목까지도 1위로 가져와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종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등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이유가 있다면요? 네, 일단 뭐 삼성 SDI가 가격적인 어떤 이점들을 좀 반영시키면서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보다 이제 낙폭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데이터까지 좀 보면 수익 지표가 삼성 SDI 대비해서 오히려 그 하락폭이 좀 더 컸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낮은 건 맞지만 2분기 ESS 부분에 대한 누적 수주량들이 굉장히 컸고 이 부분은 현지 생산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경우에 AMPC 세액공제액은 이번 1분기보다 2분기에 조금 더 집중될 수 있는 영향들. 그렇다면 이제 2분기는 완연한 실적 개선의 시그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5월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됐던 부분들은 다소 부진했던 전기차 배터리양 출하량들이 좀 상향되고 있는 점, 이게 6월 달까지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 우려했던 캐짐이 크게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들은 좀 아니지만 바닥은 확인한 이후에 반등이 확인됐다는 점들은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ESS 부분에 대한 사업 가치가 저는 전혀 주가에 좀 반영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1분기 누적 수주잔고가 140기가와트 규모인데 이 부분은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좀 추정해 볼 때 10년 이상 정도에 대한 매출 연동 성과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에 대한 출하 비중이 상향이 좀 되면 ESS는 일단 뭐 부과된 수익 구조 안에서 상당한 어떤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점을 좀 부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아직 사업 가치에 좀 덜 부각됐던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내용들인데 전국적으로 이제 피지컬 AI의 마지막 단계는 로봇용 이 배터리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구현하고 이 부분을 얼마만큼 더 많이 집중해서 그 점유율을 좀 상향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원통형 배터리도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좀 최적의 배터리로서 좀 대안으로 좀 제시되고 있는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도 1%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중기 정황선대에 대한 매물 부담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 4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6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주를 주제로 오늘의 1등 종목 LG에너지솔루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후장에 우리 투자스쿨 학생분들을 위해서 응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 뭐 대형주가 좀 쉬어가고 있고 중소형주 단에서에 대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주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면 저는 선침해 전략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투자스쿨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투자스쿨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 변동성 장세 속에서 2차 전지는 과연 위기일 것인가 기회일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1등 종목은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ESS의 사업 가치가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바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반등세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47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36만 원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스쿨 시간이었습니다.